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HLB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HLB가 공매도 금지가 적용이 됐었죠. 공매도 금지가 오늘 하루 적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상승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소나기가 한 차례 내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장이 거의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뭐 여타 여기 이렇게 종목들을 보시면은 다 이 소나기에 흠뻑 옷을 다 젖었습니다. 옷이 다 젖어가지고 다 파란불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HLB는 거의 이제 뭐 처마 아래에서 이 비 오는 광경, 빗소리를 이제 감상을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양호한 이 모양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결국 영국계 자금은 이제 이 공매도를 타깃으로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좀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영국계 투자자산운용사인 LMR 파트너스도 결국에는 공매도를 상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들의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LMR 파트너스에서 2천억 가량을 투자를 했고, 그 계약 조건이 BW죠. 신주 인수권 이 부사채 발행 이거 42회차. 지금 공시로도 나왔잖아요. 엊그저께. 평균 단가가 얼마다? 48,917원입니다. 요 부분이 얘네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품고 있어야 연 5% 이자 100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LMR 파트너스 입장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를 상대를 해줘야지만이 어떻게 된다? 얘네들도 수익이 극대화가 되다 보니까는 지금 HLB 주주분들은 영국계 자산운용사와 한 배를 탔고 한솥밥을 먹는 비즈니스 식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요게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서 공매도도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공매도 좀 살펴보면서, 자, 그리고 이 뉴스가 나왔죠, 오전에. 바로 리라프그라티닙이 이제 수술 불가능했던 담관암 환자를 살렸대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현장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데이터가 이제 이게 이제 암시하는 게 뭐냐면은 FDA의 승인을 받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현장 데이터의 추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추출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약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병원이죠. 여러 병원들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납품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보험 이제 등재랑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리라프고라티닉 같은 경우에는 승인 이후에 추출해야 될 데이터를 승인 전부터 추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상업성이 굉장히 지금 가속도에 올라탔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어떠한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2차 치료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현재 경쟁사들이 있잖아. 2차 치료제에서도 경쟁사들이 있는데, 리라프고라티닙은 이 어중이 떠중이들을 어떻게 제끼고 점유율을 어떻게 챙겨갈 것인지. 그러면은 지금 HLB는 여러분들 무기가 리보세라닙 한 자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칼 한 자루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여러 무기들을 산더미처럼 숨기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보면서 공매도 물량, 이제 우리가 단순히 공매도도 지금 어느 정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공매도 물량 체크하면서 대차 잔고죠. 대차 잔고는 당연히 공매도를 이제 비중 베팅하기 위해서 빌린 행위를 대차라고 하는데, 이 대차의 물량은 어떻게 남아 있는지, 그러면 결국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리라프그라티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 약물들을 이제 이 상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미가티닙과 푸티바티닙 정도가 지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치료제 시장 규모가 그래도 좀 적진 않아요, 여러분들. 대략 한 5,80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됐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 뭐 시장성이 없지 않나요? 시장 규모 자체가 작으니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는 마르지 않는 우물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네들보다 리라프고리티닙만의 경쟁력을 우리가 좀 짚어봤을 때는 FGFR2에 대한 선택성이 높아서 타표적 약물 대비 부작용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1차 치료제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ORR 반응률, OS 생존기간, 주요 효능 지표에서도
페미가티닙과 푸티바티닙보다 우위를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 고인산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거 발생률이 위에 얘네들보다 대략 한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환자 입장에서는 2차 치료제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리라푸고라팁 선택을 해요. 자, 근데 반대로 1차 치료제도 있는데 1차 치료제를 먼저 선택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1차 치료제에 담관한 이 치료제들은 화학약물입니다. 자, 화학약물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몸에서 환자마다 이렇게 이 몸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 이 화학약물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정도로 이게 이제 흡수가 잘 안 된다, 못 받아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화학 치료로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이 2차 치료제로 또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2차 치료제로 넘어오는 비율 자체가 70%가 나와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1차 치료제에서도 마땅할 대안이 없으니까는 2차 치료제로 넘어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은데, 그 비율이 최소 70% 이상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2차 치료제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2차 치료에서 1장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가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 지금 리라푸고라티닙이 현장 데이터를 오늘 뽑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점유율을 일단 얼마나 차지를 할 것이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보면 25%입니다. 점유율 자체가 보수적으로. 그래서 보수적인 25%의 매출은 대략 한 1,450억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평범하다라고 했을 땐 점유율이 35%예요. 초기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은 먹고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2,030억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낮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기존 약물의 대체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더욱더 낙관적일 경우에는 이제 50%가 되겠죠. 일단 초기에 20% 30% 정도는 먹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은 결국 지금 HLB의 주가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성장세로 적용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아직 HLB 주가를 봤을 때 이게 지금 리라푸고라티닙과 이제 뭐 이런 게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 자리냐 안 된 자리냐,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는 안 된 자리죠. 여러분, 냉정하게 안 된 자리. 지금 이때 뭡니까? 이때 이 상승세는 리보세라닙이라든지 이제 이 비모 인스펙션 요게 이제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FDA 요거 이제 심사를 앞두고 있었을 때의 주가인데, 자, 지금 그림은 뭡니까? 지금 그림은 영국이 만들어 놓은 그림, 영국계가 만들어 놓은 그림이다 보니까는 리라푸고라티닙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CMC 실사를 통해서 FDA 승인이라든지 반영되어야 될 호재가 많고, 그 부분을 이제는 주가가 반영을 시킬 과정을 영국계를 통해서 불을 지폈다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HLB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매도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공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새로 따끈따끈한 물량을 빌렸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지금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두 손 놓고 넋 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얘네들이 지금 어떠한 그림으로 나와 있는지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HLB 주주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거래량 수반이 되어서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을 매일매일 제가 공유해 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HLB 주주분들도 오늘 이제 아침에 많은 좀 수익을 챙기시면서 만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요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공매도 이 전략이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요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1월 5일 수요일 22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차의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수요일 총 누적 수익 금액이 6배가 넘는 318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변동성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심하게 일어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만 원의 기적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이게 이제 자라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50만 원의 기적은 시장이 예고 없이 오늘처럼 이 급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언제 어떤 예고가 터질지 예고 없이 날라와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만에 하나 사태라는 것을 대비해서 당일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그날 바로 수확을 하는 게 이 50만 원의 기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좀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졌고 어떠한 지금 이제 이 종목을 수확을 했냐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요.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였죠. 어제 화요일 날 1시 44분에 제가 ABL 바이오에 대해서 11만 원 이하로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 ABL 바이오를 11만 원 1시 44분 이 주가를 보시면은 이때 진입을 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변동성이 있게 좀 나왔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장 초반에 프리마켓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갈자리에서 시원하게 상승을 안 뽑아주는 모습을 체크를 하고 8시 49분에 ABL 바이오를 그냥 11만 1,700원 정규장 개장하자마자 시장가로 매도하셔라라고 제가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더 우선적인 목적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만 하면 수익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ABL 바이오를 1.3% 약수익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 그러면 당연히 종목 교체는 해야 되잖아요. 종목 교체는 8시 54분 시초가 종목으로 코데즈 컴바인을 남겨드렸습니다. 이 코데즈 컴바인을 남겨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북미와 이제 대화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렇다 보니까는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주가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종목만 잘 고르면, 내가 밭을 잘 고르면은 이 밭을 통해서 이 뉴스로 분명히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북주들의 차트 흐름을 다 돌려봤어요. JST나라든지 아니면 JST나도 보시면은 세력이 명확하게 들어오는 흔적이 없어서 공략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일신석재도 명확하게 세력이 들어온 흔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더라도 주가가 격하게 반응을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좋은 사람들도 주가의 탄력성은 좋은 것 같긴 한데 세력들이 시원하게 돈을 안 쏘줬어. 거래량이 쓰지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찾은 종목이 바로 코데즈 컴바인이었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좀 눈에 띄게 보였고 거래 대금까지 충분히 유입이 된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주식이 이 뉴스로 인해서 반응을 할 가능성은 높겠다. 근데 주가를 보니까는 자, 음봉이 연쇄적으로 나왔죠. 음봉이 3일 연속 나왔었는데 거래량이 어땠습니까? 거래량이 없는 속이 텅 빈 음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를 거래량이 없는 박스권으로 흐르다가 오늘 아침 동시호가창에서 갭상승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오늘 호가창에 갭상승, 동시호가창에 이 갭상승이 포착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2,675원에 사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남겨드렸고, 그리고 정규장 개장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시 7분에 코디즈 컴바인 2,900원 부근에서 8% 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개장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초가 베팅해서 자, 2,900원, 자, 요 자리에서 이제 익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오늘 같은 시장 또 뭐 변동성이 많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내가 기존에 이제 많은 종목을 좀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리스크가 있지만, 이 50만 원의 기정은 당일 밭에다가 씨를 뿌린 다음에 그날 바로바로 수확을 해서 이제 수익을 챙기고 곡식을 챙겨갑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리스크 자체가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시 7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44만 5천 원 이하에서 사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공략의 근거는 과대 낙폭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분봉으로 봤을 때 완전 그냥 작살냈죠. 작살냈고 44만 5천 원, 대략 이 자리 11시 7분쯤에 요때 제가 이제 남겨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2% 수익 중인 상황인데, 이 50만 원의 기적은 이제 뭐 조정 장세죠. 급락장, 폭락장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뉴스를 보시더라도 어떠한 종목이 잘 연관이 좀 안 되고 이러한 장세에서 내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방향이 잘 안 잡아지시는 분들, 어쩔 땐 크게 수익을 보시다가 지금은 여러분들 내가 번 돈을 지키셔야 되는 장세입니다. 지키셔야 되는 것과 동시에 자, 여기에서 덧불려 나갈 수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되는 장세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선택은 자유시겠지만 50만 원의 기적 참여하시는 게 이제 투자 실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이 50만 원의 기적은 이제 11월 5일 오늘을 기점으로 총 누적 수익률 224%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무료고 현재 2기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3기 그리고 4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하실 때 동안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서도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기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HLB의 이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제 10월 31일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가 지금 있죠? 2,900원. 그러니까 공매도를 지금 친 거예요. 공매도를 친 금액이 2,900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결국 영국계를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떠한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이거는 일단 녹아 들어가 있는 애들은 땔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땔감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영국계에서 상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LMR 파트너스가 아시다시피 얼마의 자산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17조 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일부분 2천억을 HLB에다가 베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LMR 파트너스 입장에서도 뭡니까? 그냥 얼마 베팅 안 한 거야. 과자값 베팅한 거예요. 과자값. 그러니까 과자값을 베팅을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리버스라니까 캄렐리 주마비 FDA 승인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LMR 파트너스가 추가적으로 투자할 금액 규모 자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LMR 파트너스는 신뢰를 했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더라도 CMC가 상식적으로 승인이 될 수밖에 없어. LMR 입장에서는 17조 원을 운영하고 있는 LMR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외국계의 자금을 충분히 끌어다 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격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공매도를 친 2,900억을 친 애들이 이거는 이젠 털고 손 털고 나가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점점 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대차장고 말 그대로 이제 따끈따끈한 물량을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빌린 게 대차장고인데 보시면 얼마입니까? 지금 HLB의 대차장고는 단위가 100만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6,518억 원 정도, 6,510억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6,500억을 신규로 빌렸어. 여러분들 이거를 빌렸어. 목적이 뭐야? 빌린 목적은 안 봐도 비디오야. 공매도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야 여기에서 6,500억 원의 공매도가 한꺼번에 가중이 되면은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느냐. 요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 못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잖아. 리라프고라틴이 일단은 이 NDA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하반기 12월 4달 정도가 되면은 CMC 이거 다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주가 또 올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있어가지고 이 CMC 이후에 LMR 파트너스라든지 다른 유수의 외국계 이제 자산운용사에선 추가적인 돈을 들고 와서 투자 좀 해도 되겠느냐. 문전성시를 또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전성시를.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6,518억 원에 대한 공매도가 100% 순간적으로 공매도에 유입이 될 가능성이 낮아.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거를 그냥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만약에 할 수도 있겠는데
하면 뭐예요? 오히려 더 좋죠. 왜? 땔감이 되니까. 때리면 이거를 지금 공매도로 때리면은 얘는 불구덩이 빠져드는 겁니다. 그냥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땔감이 더 많아졌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공매도 상대는 누가 한다? 얘네들이 하니까. LMR이야. LMR이 뭐 주가가 급락하도록 냅두겠습니까? 공매도 세력들을 농간에 당하도록 얘네들이 그냥 뭐 두 손 두 반 그냥 방치하겠냐 이 말이에요. LMR이. 그게 아니지. 결국 지금 전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HLB 주가가 위태하면 LMR이 위태한 거고 지금 이런 형식인데 동전의 양면인데 그냥 안 그렇습니까? 손바닥에 그냥 윗면 아랫면 같이 지금 같은 움직임 같은 배 같은 지금 식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매도세가 이제 외국인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장이 밀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뭡니까? 장이 밀리니까 얘네들도 규정상 어느 정도 매도해야 될 물량이 있는 거야. 오늘 2조 원 정도 매도했다라고 했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2조 원 중에서 HLB는 82억 매도했어. 얼마 매도 안 했어. 그리고 지금 남은 물량이 얼마예요? 20%. 남은 비중이 20%예요. 그냥 규정상 매도할 건 매도하고 나머지는 끌고 간다라는 거지. 얘네들도. 외국인도 아시다시피 이제 LMR이 어딘지는 아니까 17조 원을 운영하는 이제 자산운용사인 건 아니까는 얘네들도 LMR 등에 같이 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우리가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있어서 추가적인 호재가 또 반영이 되어줘야 되는 구간 초입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HLB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HLB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요. 주주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면 감사하겠고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예사롭지 않아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제 뭐 ABL 바이오 반도체랑 약간 주가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 바이오죠. 바이오 쪽에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HLB와 더불어서 하반기 바이오주 우리가 이제 좀 눈도장 찍어야 될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될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재미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사용하고 있다는 이 비만 치료제의 위고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괴화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일라이 릴리 그리고 최근 화이자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도 개입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더 커졌는데요. 이 여파는 결국 국내 주식 시장도 지나치지 못한 채 펩트론이 시가총액 1200억에서 7조 원으로 6100%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D&D 파마텍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2700억에서 1.3조 원까지 8배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만 치료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무려 2년 이상의 장기 테마로 분류가 되어 오히려 고성장주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위고비와 같은 이러한 주사제는 비만 환자뿐만 아니라 맞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사제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시사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글로벌 빅파마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복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은 인지를 하였지만 오히려 더 큰 결정적인 단점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그건 바로 주사제와는 다르게 경구용은 오히려 흡수율이 낮다, 흡수가 잘 안 된다라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의 경우 주사제형과 알약제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알약제형의 흡수율이 2에서 5% 수준으로 나왔으며 그 외 진통제라든지 수면제 또한 주사제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알약제형의 흡수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결국 이 충격적인 데이터는 노보노디스크를 먼저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일라이릴리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은 마침내 흡수율을 지금의 경구용보다 초극대화를 시킴과 동시에 경구용보다 최단기간 안에 체중을 줄여주는 마지막 대안으로 필름 제형 비만 치료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필름 제형과 경구용 제형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 필름형 제형 같은 경우에는 혀에 닿자마자 곧바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간을 거칠 필요가 없이 흡수에 직결이 되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알약 제형 같은 경우에는
위장을 거쳐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흡수 속도마저도 알약 제형, 즉 경구용 제형보다 오히려 필름 제형이 훨씬 더 빨라서 이들의 차이는 최소 1.5배부터 시작을 하고요. 많게는 10배까지 오히려 지금 필름 제형의 흡수율이 더욱더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물들을 필름 제형 기술로 이렇게 재창조를 하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데요. 경구용을 필름 제형으로 만드는 곳은 전 세계에 한 13개의 기업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 국내 기업이 3개사인데요. 이 중 상당사는 또 한 곳이며 글로벌 빅파마들도 자사치료제를 싸들고 와서 이 해당 기업에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필름 제형 공동 개발을 먼저 제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등 매출 비중이 20% 이상이 바로 이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도 경구용 제형뿐만 아니라 필름 제형까지 결국 이 제형의 다양화는 필수인 상황인데요.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일찍이 조현병 치료제 중 가장 처방 비율이 높다고 하는 아리피프라졸 경구용 제형에 대해서 세계 최초 필름 제형으로 최근 FDA 승인까지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주가는 예민하게 상한가로 곧바로 반격한 이력이 있어서 이제는 이 해당 기업의 독보적 필름 제형을 바탕으로 비만 치료제까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빅파마와 같이 이 필름형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기업의 이 필름 제형 기술을 비만 치료제에 적용을 할 시 일단은 냉장 보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기업의 필름 제형 기술은 과연 주가를 어느 정도 들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삼천당 제약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뭐냐?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만드는 이 자체 기술, 바로 이 에스페스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페스라는 독자 기술로 주가는 5배에 56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해당 기업의 필름 제형은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제까지 추가적으로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기업도 삼천당 제약이나 펩트론 그리고 D&D 파마텍 못지않은 추가적인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다행히도 이 해당 기업의 가치는 시장에서 평균 그 미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주당 1,000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는 마치 이제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의 주가 폭등 신화 초입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주당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월봉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과거 대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왔던 요 구간 이하로 지금 위치해 있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을 형성해 준과 동시에 대상승까지 품은 자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 그리고 금융투자애들 그렇죠. 갑작스럽게 물량을 대거 사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 이 해당 기업의 주당 1,000원대 가치는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의 반열에 합류할 것으로 매우 강력하게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요. 분명한 건 이거다라고 봅니다. 이 초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압도적인 성장. 이렇게 물길 잘 닦여 있고 햇볕 뜨는 논에 모내기를 하셔서 이 주식으로 수확의 기쁨까지 같이 걷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종목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하시는 분들도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글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